안녕하세요. 이난나입니다. 오늘의 고민 상담 시간,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저는 사실 작년부터 나쁜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혼자서 쉬고 싶은데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저는 고소를 하게 되고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 많이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메시지이자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거, 이번 시간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런 일을 해? 반대로, 왜 나는 남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지? 왜 남들한테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듣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은요, 아주 단순할지도 몰라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내 머릿속에서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단순한 대답이 내 과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내 머릿속에서 얽힌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한 게 좋겠다, 단순한 게 정답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옛날 고민 상담 많이 받아봤어요. 그때 아는 선배가 저한테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좀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정신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내 머릿속에서만 복잡한 거지 남들이 봤을 때는 복잡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나한테는 복잡한 거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지금의 내가 과거를 봤을 때 아씨 존나 쉬운 문제였네? 싶은 일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과거 경험이 쌓여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과거 경험이 쌓여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가 되었다라는 주제였는데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지랄 맞을지. 진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요, 뭐든 될 줄 알았고, 나의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 능력을 열심히 발휘해서 사회에서 인정받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내 노력이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봤던 거죠, 저는. 근데 세상은, 현실은 아름답지는 않았다는 거. 나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실수마저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음해하는 것까지. 굉장히 무책임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 제 인생에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런 얌체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 나쁜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는 정말 감춰지고 못한 것만 크게 드러나는 게 세상 사회다 보니까 억울한 부분도 많았어요. 반대로 내가 억울하지만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적도 많았고요. 그렇게 제 이미지는 좀 깎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밝히면 좀 뒤집어지겠구나 싶어서 애써서 삼켰던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그리고 또 친구 관계가 또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20대 때, 10대 때 친구 관계가 그때 가장 활발하고 자주 만날 때니까. 근데 30대가 되어서 보니까 조금씩 마인드가 달라지더라고요. 친구가 저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10년 넘는 시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손절하면서 멀리 떠나보내면서 '내가 나한테만 영원했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분명히 상대방도 알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주는 그때까지 내가 계속 기다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상대방이 언제 내 진심을 깨닫게 될지 모른다는 거. 사람마다 깨달음의 시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알려줘도 답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싸우는 것도 늘고 어긋나면서 멀어지기도 시작했어요. 이 좋았던 친구 관계 또는 직장 동료 관계도 결국엔 유효 기간이 다 한 거죠. 세상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선택과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 A, B를 선택한다, 단순하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에 감정이 포함된다라는 거. 저는 이거를 사회생활 하면서 크게 느꼈는데요. 학교 다닐 때야 그냥 문제 풀고 정답, 오답 체크하고 "와 너 공부 잘한다. 와 너 예쁘다. 우리 같이 마이쮸 먹고 우리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 소모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 근데 그 책임에는 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그 의무라는 게 의무에도 감정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럽게 이 감정, 책임을 짊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게 된 것도 많고요.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되려 모르겠어.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인생이고 성장통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움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이런 걸까? 이 이야기를요, 나의 경험을요,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할 때, 충고를 구할 때는요, 그 경험을 겪었을 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아파. 근데 아픈 게 뭐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다쳤어."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다쳐 본 사람 또는 운동하다 다리를 좀 삐끗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한 번도 다쳐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어 나 다쳤어." 하면은 공감 못 해 주죠.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 한 가지. 나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경험을 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은요, 아, 얘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캐치하고, 나는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너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고 싶고 감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에 공감하면서 '아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패가 의외로 남들도 똑같이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실패도 성공도 경험이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실패도 성공도 경험입니다.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이 실패라는 단어를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사전에 없어요, 단어가. 존재하질 않습니다. 저는 남들이 실패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성공이라는 단어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인데 55kg까지 뺄 거야. 그래서 55kg까지 뺐어. 아 나 성공했어. 이런 단순한 의미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아 나 몸무게 60kg인데 55kg까지 가고 싶은데 57kg야. 나 실패했어." 뭔가 이럴 때 실패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싶어요. 성공의 과정으로 가는 그 단계들이 과연 실패일까? '내가 그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게 실패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해요. 우리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인생에 실패는 웬만하면 없어요. 진짜 실패는요,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는 그때는 다르지. 근데 인생사에 있어서 내가 시행착오가 있는 거지, 항상 '아 나 이거 목표 달성 못해서 실패했어.'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쌓여서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지금의 우리가 된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 가끔 저한테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 저는 그냥 가만히 듣습니다. 아, 오히려 '저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구나. 그래서 나한테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으면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시행착오를 겪는 거다. 지금 잘 안 될 수 있고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시행착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실패라는 단어는 잘 안 쓰고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것도 잘 안 쓰기는 해요. 근데 실패라는 단어를 더 안 씁니다. 성공이라는 것도 저는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좀 했다.' 아닐까? 성공보다는 '했어.' 그냥 투두 리스트처럼 그냥 했습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과연 내가 성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한데, 저한테 성공은요, 내가 어떤 건물을 가져서 뭐 5 층짜리 건물을 가진다고 쳤을 때 1 층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놀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1 층에는 뭐 카페라든가 쉼터 같은 걸 만들고, 2 층에는 게임장 같은 걸 만든다든가, 3 층에는 영화관을 볼 수 있게 영화관을 만드는 게 이제 뭐 DVD 같은 거 또는 OTT 이런 거 상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틀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하지 않은 작가분들 거, 유명하지 않은 감독님들의 영화, 독립 영화 같은 걸 틀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4 층에는 뭐 음식점 같은 걸 한다든가, 5 층에는 야외 테라스에서 꽃꽂이 수업을 한다든가, 뭔가 저는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인생의 목표이기는 해요. 목표라기보다는 '이거를 하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그 건물 이름도 '돼지의 꿈?' 이런 식으로 짓고 싶은 거예요. 어이없지만, 왜냐면 제가 돼지띠니까. 그리고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 내가 꿈을 이뤘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나의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건물을 사게 되거나 짓게 된다 했을 때,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든다 했을 때 무언가의 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쁘게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가 갈 수 있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뭔가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만약 하게 됐을 때 성공이라고 그때서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목표를, 하고 싶은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 나한테 과연 실패랑 성공이 뭘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뭐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뭐더라?' 이런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버킷리스트 만드는 것처럼 '내가 뭘 해야지. 날 뭔가 이루고 싶어.' 이런 단순한 문제, 이런 단순한 정답에서 벗어나서 정말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최종 목표 하나쯤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드리자면, 저처럼 힘들거나 아니면 가끔 저처럼 행복하거나 이런 많은 분들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요, 기억을 딱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지금 겪는 이 경험도 언젠가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는 거. 저의 경험대로, 여러분들의 경험대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비교를 해 보자면요, 분명히 과거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더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때는 모르고 지금은 알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여요. 이래서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 잘 산다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좀 그만 고생하고 싶은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클 거여서 이렇게 성장통이 많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막 고소 사건 많이 있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덜 힘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